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치조골의 건강이 확보되어야 튼튼하게 식립이 가능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의 양과 질이 함께 나빠지고 잇몸뼈의 양과 밀도도 충분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상림 원장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멀쩡한 자연 치아를 일부러 깎을 필요가 없어서 보다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 틀니를 고정원으로 사용될 치아에 틀니 구조물이 안착되도록 보철물을 씌워야 하는데 이때 자연치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치된 치아 부위 잇몸뼈는 치아가 있는 부위에 비해서 뼈의 흡수가 굉장히 빠른 반면 임플란트가 식립된 부위에는 저작하는 동안 턱뼈에 생리적으로 좋은 자극이 전달되어 턱뼈 흡수가 방지됩니다. 특히 끼웠다 뺐다를 반복해야 하는 틀니를 사용하면 밤마다 빼놓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시거나 웃을 때 아니면 식사를 하실 때 틀니가 움직이거나 빠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고정식인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고 더욱 건강하고 젊어진 느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러한 틀니의 여러 단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임플란트 수술을 제한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요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특히 임플란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더욱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임플란트가 처음에 보험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8년도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건강국민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고 그 개수가 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플란트 2개란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2개를 의미하고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보험을 통해 50%까지 치료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장기 때 턱뼈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기 동안의 임플란트 시술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턱뼈가 성장하고 있는 성장기 동안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 부위의 턱뼈는 성장이 지연되어 인접치와는 다르게 임플란트 부위만 푹 꺼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골격 성장이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도 자연치와 비슷하여 관리가 잘 된다면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틀니에서처럼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거나 아니면 고정성 보철물인 브릿지처럼 내부에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후 적절한 구강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자연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석이 생기고 잇몸이 붓는 등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생겨 임플란트 주위 뼈가 흡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반영구성을 맹신하지 말고 입속 구강 관리에 힘을 쓰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다면 자연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치아를 뽑고 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뼈의 높이와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치아가 많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발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경우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아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잇몸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 뼈를 이식하여 임플란트가 식립될 골의 양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충분한 길이와 직경의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식된 뼈가 단단하게 굳어야 하므로 뼈 이식을 하지 않는 단순한 임플란트 수술에 비해 치료 기간 및 비용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먼저 수술받는 환자의 몸에서 뼈를 일부 채취하여 자가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골이나 아래턱뼈 제거가 필요한 잉여 골 부위에서 뼈를 얻을 수 있는데 뼈가 재생되는 효과는 가장 뛰어나지만 골 이식 부위 이외의 다른 수술 부위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가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골은 사후에 기증된 다른 사람의 뼈를 골 이식제로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해 멸균 및 방사선 처리가 이루어진 후 사용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이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종골이나 합성골에 비해 거부 반응이 적고 잇몸뼈 재생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종골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 주로 돼지나 소에서 채취한 뼈를 멸균 처리하여 제작합니다. 자가골이나 동종골에 비해 골 형성 능력이 떨어지고 흡수가 느리지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새로운 잇몸뼈가 생기도록 공간을 유지하는 뼈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이 생체에서 채취한 재료인 반면에 합성골은 인공적으로 만든 골 이식 재료입니다. 골 이식제 중 가장 비용이 저렴하며 감염이나 면역 반응의 우려가 낮지만 잇몸뼈의 재생 능력도 가장 낮은 편입니다. 요즘은 발치된 치아를 활용하여 일정한 처리를 통해 우수한 골 이식제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잇몸뼈가 부족한 부분에 작은 입자로 만들어진 골 이식제를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뼈가 많이 손실되어 골 이식제가 적절한 형태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티타늄 재질의 판을 원하는 형태로 구부려 골 이식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턱 어금니 부위의 잇몸뼈 높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코 옆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골 이식제를 채워 임플란트를 수용할 높이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뼈의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다양합니다. 잇몸뼈의 높이나 폭이 충분한 경우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도 하며 이 경우는 짧게는 2달에서 보통 3, 4개월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잇몸뼈의 상태가 좋지 않아 폭이 좁아져 있거나 높이가 줄어든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잇몸뼈의 폭이나 높이가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먼저 뼈 이식만 하는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치아 주위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기 전에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와 골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수술 후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회복 기간 동안 특히 음주, 흡연을 피하고 전신적으로 피로하지 않게 쉬는 등의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